네,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어제 도쿄전력이 인근 바닷물을 채취해서 삼중 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내놨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海域モニタリングの結果となっております。トリチウムの分析結果が得られ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す。検出限界値未満というところが確認されたというところ。 정부는 어제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한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를 보면요. 박상기 의원님, 모두 기준치 이하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저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고요. 네. 거기 들어가면 일본어, 영어, 또 우리말 이렇게 다 번역해서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지금 수치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들어오기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관심 있으신 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시 정확히 3분이에요. 그제. 그러니까 이제 방류 시작 48시간이 돼 가고 있습니다. 10개 그 점검 항목 모두 기준치 이하 그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가장 우려했던 삼중수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나오겠지만 거의 뭐 몇백 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오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바닷물에 섞여 있는 삼중수소보다는 다소 높다. 하지만 국제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또 바닷물의 일반 식수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러니까 안전 범위 내에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계속 돌려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여과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오늘 후쿠시마 해역에서 한 7, 8km 떨어진 곳에서 직접 이제 고기를 일본에서 잡아가지고 그 고기에 들어있는 물고기에 들어있는 방사능 수치 결과를 내놓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선은 안전한지 1차 검증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30년 동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인데요. 일본 안에서조차 이 가능한 시간표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왜 그런가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이제 이 쓰나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 쓰나미의 어떤 원인보다는 그 위에 있는 이제 전기 발전기 그게 이제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원자로가 용융 상태에 들어갔고 그걸 이제 계속 시켜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반감기를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계속 물을 갖다가 부여 넣어서 거기서 물에 나오는 이제 오염수거든요. 그걸 이제 다 모아놨는데 지금 이제 보관 탱크가 전부 다 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 가지 희석시켜서 해양으로 방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저기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원자로 같은 경우로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이제 식히는 물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방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30년간 134만 톤을 다 방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또 지금 새롭게 나오는 오염수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아마 이거는 30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이 전적으로 안전을 하기에 충분한 상태가 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또 새롭게 오염수가 차는 게 그만큼의 지금 차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양재열 변호사님, 일본 내에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항 자체가 그러니까 걱정하는 입장의 분들의 입장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인 거고 IAEA에서는 이거를 보장한다고 하고 있지만 IAEA 못지않게 다른 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집단에서는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일본 국민의 여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염수 자체의 방류보다도 일본 정부가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동의했을 때부터 이거를 이제 방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특히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뭐 중국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해외 주요 외신들 같은 경우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자세히 보고요. 지금 가장 걱정이 큰 분들, 어민과 수산업 관련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마산 어시장 축제에 채널A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다녀왔습니다.
뭐 사람도 많고 뭐 먹을 것도 뭐 맛있게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마산 쪽에 우리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크게 걱정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그런 불안감은 덜 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본격화되면 그때는 또 대응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게 타격이 없어. 아직까지 그대로인데 뭐. 걱정 안 하고 먹어야지 뭐. 지금 많이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네, 최진봉 교수님 네. 보면요 현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아직은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초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 사실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네. 초기여서 우리나라 바닷가에 아직 안 왔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이게 불안감이 커지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다른 음식을 먹지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실제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뭐 아직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칠지 모르지만 점점점 강도가 세지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어제부터 그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밝히고는 있지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탱크가 각각의 오염의 그 정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예. 처음에 초기에 내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오염 정도가 낮은 걸 먼저 내보내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오염 수치가 높아진 그런 물들을 내보내는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가 더 걱정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저렇게 예를 들어서 일본의 발표만 믿고 우리가 계속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모니터한다는 것은 직접 우리가 계속 그 물들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직접 저는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당연히 도쿄 전략을 과연 100% 믿을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예전에도 도쿄 전략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질타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뭐 모니터도 사실은 상시 우리 전문가가 가서 모니터하겠다는 것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문해서 받은 거 가지고 과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고 네. 또 단순히 그냥 물을 그렇게 방류했을 때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해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먹이사슬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배들이 계속 떠다니잖아요 바다에 그런 네. 것들이 좀 더 빠르게 우리 바다로 유입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